자, 대감학원 이경수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영문법, 오해와 진실. 우리 대감에 지원 중인 많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영문법은 잘못 배웠다. 이제 제대로 배웠다. 이제 좀 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배운 내용은 뭐고 우리 대감에서 올바르게 바로잡아주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잘못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 배우는 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영문법에 대한 이해가 좀 모자라서 또는 오해하고 있어서 잘못 배우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건 다 바로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바로잡는다 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이론이나 나만의 교습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옥스포드나 캠브리지의 원어민 학자들이 영문법은 이런 것이다. 또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정리해둔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에는 내가 만들어낸 것은 일체 없고 원어민 학자들의 견해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보죠. myth 1. myth는 잘못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된다. 자, 이렇게 배웠다면 여러분은 잘못 배운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truth 1. 올바르게 바로잡은 내용은 뭐냐? 명사 구는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로 사용된다. 자, 첫 번째로 다른 건 여기서는 명사라 그랬고 여기서는 명사 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사어라는 개념이 없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부사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문법을 공부한다고 하면 문장이 형성되는 법칙, 그 규칙을 공부하는 것일 텐데 이 문장을 구성하는 것들은 문장 성분이 있죠. 그리고 이 문장 성분은 구로 구성이 되고 이 구는 또다시 단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법은 이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급이 있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급이 체계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건너뛰고 단어가 주어, 목적어, 보어, 문장 성분이 된다? 그렇지 않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하나씩 분석을 해볼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부터 단어부터 한번 보죠. 자, 더는 품사가 뭐죠? 단어를 분류한 갈래가 품사니까 얘는 관사가 되겠죠. 그죠? 옛날 문법에서는 관사라고 했는데 이제 현대 영어에 오면서 얘는 한정사라는 품사 안에 다 포함되게 되었어요. 그죠? 한정사라는 품사 안에 들어간다. 자, aircraft는 명사가 되겠죠. left는 동사고 런던도 명사가 되겠네. 자, this는 뭐죠? this는 지시사죠. 지시사도 뭐죠? 한정사입니다. morning 뭐야? 아침 명사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나요? 주어는 명사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명사와 누가 같이 모였습니까? 관사, 한정사가 같이 형성이 돼 있죠. 이걸 명사구라고 그래요. 이 덩어리를 명사구라고 하죠. 그럼 이 명사구가 뭐가 된 거죠? 주어가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또 부사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고 했는데 이 부사어라는 건 뭐냐? 주어, 목적어, 보어 이외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외에 이 부가적인 정보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장소라던가 시간이라던가 등등의 이런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 성분을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명사가 등장하는데 이 morning은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앞에 있는 이 한정사와 만나서 뭐가 되나요? 얘도 명사 구가 형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비행기가 오늘 아침에 런던을 떠났다.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이게 명사 구가 되고 오늘 아침에 라는 시간적 정보를 전달해 주니까 얘는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설명한 대로 명사는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명사 구 덩어리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명사 구가 사용될 수 있는 건 주어, 목적어, 보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부사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사어란 건 뭐다? 부가적인 정보, 시간이나 장소 등을 나타내는 부가적인 정보다. 그래서 명사가 주목보로 사용된다? 아닙니다. 명사구는 주목보와 부사어로 사용된다. 이렇게 배워야 여러분이 올바르게 배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truth 1이에요. 아마 myth 1부터 새로운 내용을 접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구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다. 그렇게 배웠나요? 그렇다면 역시 잘못 배운 겁니다. 구는 한 단어만으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보죠. 여기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은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Oxford Guide to English Grammar라는 영문법 원서를 가지고 왔어요. 자, phrase, 이 책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phrase가 바로 구가 되겠죠. There are 5 kinds of phrase. 영어에는 5가지 종류의 구가 있는데 첫 번째, 동사구, 두 번째,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전치사구.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얘네들은 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동사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come. 동사 한 단어만으로도 동사구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had thought. 얘는 2단어일 것이고 얘는 뭐 3단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사구라는 것은 동사만 있으면 동사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명사구도 마찬가지겠죠. 명사구도 뭐만 있으면 명사만 있어도 명사구가 되는 겁니다. 자, 설명을 좀 읽어보죠. A verb phrase, 동사구는 has an ordinary verb. 동사가 있고 동사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unordinary verb라 그랬으니까. 그죠? and 그러면서 may also have. 자, may니까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명사구도 마찬가지죠. 명사구도 명사가 있고, 그죠? and usually 주로 determiner, 얘가 아까 말한 내가 관사 같은 한정사, 지시사 같은 한정사를 말하는 거고, 형용사도 올 수 있다. 그 앞에. 그쵸? 그러니까 뭡니까? 명사구도 명사 한 단어만 있어도 명사구가 되는 것이고, 주로 한정사는 있을 수도 있고 형용사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설명은 안 할 테지만 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심이 되는 명사구면 명사, 동사구면 동사, 형용사구면 형용사,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만 있어도 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myth까지 바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성분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다. 그죠?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바로 잡습니다.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가 있다. 자, 일단 부사어라는 개념은 대부분 국내에서 영어 강의를 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는 수식어라는 이름으로 잘못 가르치기도 하는데 수식어와 부사어는 영어학적으로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 동사는 서술어, 문장 성분이면 다 어로 끝나는 공통점이 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원래는 서술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어 학계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또 오랫동안 그냥 동사로 표시를 해와가지고 그냥 동사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굳이 시비 걸지 않겠지만 부사어라는 문장 성분 개념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 Oxford Guide to English Grammar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These are the elements of an English sentence. 영문장의 문장 성분들이다. 자, 문장 성분 뭐 있나 볼까요?
subject,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어. 부사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5가지. 앞서 말한 대로 동사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그죠? 서술어, 원래는 서술어가 맞습니다. 현대영문법 체계에서는 서술어가 맞는데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주어, 동사, SB 이렇게 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동사라고 하죠. 자, 앞서 설명했죠? 자,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이 5가지가 있고 이 문장 성분은 구로 구성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는 한 단어로 이루어져서 즉 총 몇 가지 구? 5가지의 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구를 구성하는 것들이 바로 단어, 품사가 되겠죠. 알겠어요? 자, 이 문장 성분 5개가 등장을 했고요. 이렇게 그리고 얘기한 대로 이 문장 성분들은 각각의 문장 성분들은 다 구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게 아니고 명사 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고 동사 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고 명사 구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이고 영사구, 형용사구가 보어 자리, 부사구, 전치사구, 명사구가 부사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문장 성분들은 다 뭐로 구성되는 거죠? 네, 구로 구성되는 겁니다. 구. 알겠어요? 처음에서 우리가 배운 거랑 연결되는 거죠. 자, myth 4. 끊어읽기는 호흡이 멈추는 데서 아무 데서나 한다. 그죠?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무 데서나 끊었을 거예요. 호흡이 적당히 멈추는 데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일관성 없이 아무 데서나 끊으면 어떡합니까? 끊어읽기는 반드시 문장 성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끊어읽기 표시를 한번 해보죠. 그럼 주어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죠?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이렇게 문장 성분 단위로 끊어야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아무 데서 막 끊으면 어떡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 관계사 앞에서 끊는 게 습관이 돼 있을 텐데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수식어는 이렇게 소괄호로 표시하는 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르친 스타일이긴 한데 그게 좋겠죠.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도 되고. 하지만 반드시 끊어읽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장 성분 단위로 끊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 명사 한 단어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한정사와 관사, 한정사와 명사와 얘를 수식하는 이 덩어리, 이 구가 주어 자리에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 또 이렇게 배웠다면 잘못 배운 겁니다.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구를 대신하거나 절을 대신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명사구라는 개념은 다 배웠죠. 명사가 있고 자, 앞에 한정사가 있고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 덩어리가 이렇게 명사구죠. 명사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 학생들은 또는 선생님들은 유튜브에서 대감학원 대취타를 검색하시면 대감학원이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그 자료가 나올 거고 동영상 강의도 무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I know the woman with the high heels on. 그 하이힐 신은 여자를 알고 있어. 그 여자는 라이자야. 자, 그럼 여기서 그 여자, she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명사를 대신하나요? The woman? 그러면 she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The she, the her with the high heels on. 되나요? 안 되죠. 얘를 한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I know her. 그러니까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명사구를 대신한다. 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요거는 아까 전에 우리 원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져 있죠. 명사구는 can also be 뭐로 대신될 수 있다? pronoun, 대명사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명사, 구, noun phrase를 대신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비교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배웠는지. He didn't come to the party. 그는 파티에 오지 않았다. I had never expected it. 나는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 자, 이트 가리키는 건 뭡니까? 걔가 파티에 오지 않은 거죠. 이 문장을 가리키면 됩니다. 문장. 그래서 문장이라는 것을 다른 말이 절이기 때문에 문장, 대명사는 문장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투부정사와 ing는 phrase, 구를 형성한다. 틀렸다는 건 다 알겠죠? 영어에는 구가 5가지가 있었는데 투부정사와 ing는 구가 아니었습니다. 구는 이렇게 동사구,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전치사구 이렇게 돼 있는 게 구라 그랬어요. 자, 그럼 투부정사와 ing는 뭡니까? 절을 형성하죠. 절. 절이란 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절이란 건 뭐다?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장. 자, 그럼 문장이면 문장은 또 뭐로 구성돼야 될까요? 그렇죠. 문장 성분으로 구성돼야 됩니다. 문장 성분. 자, 투부정사와 ing가 사용된 형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 둘을 통틀어서 준동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투부정사나 ing의 형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주어가 필요하죠. 그 주어를 우리는 보통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준동사들이 주어를 필요로 하니까 얘는 서술어가 될 것이고 주어, 서술어, 뒤에는 목적어, 보어, 부사어. 아, 문장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얘는 곧 문장이구나. 문장은 뭐랑 같은 말이다? 절과 같은 말이니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투부정사절, ing가 들어가면 ing가 사용된 절이다.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 구가 아니고 투부정사 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어요? 또 ing도 마찬가지 ing 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보죠. To turn down the invitation. 그 초대를 turn down, 거절하는 거죠. 사양하는 것은 무례해 보인다. 그래서 얘도 turn down, 거절한다. 뭐를? The invitation을, 초대를. 그래서 서술어와 목적어가 같이 있는 투부정사 절이죠. 왜? 문장 성분들끼리 모였으니까 서술어와 목적어. I suggest, 나는 제안한다. Taking a taxi, 택시 타는 거를. 얘가 서술어고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수능에 나온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자, 뭡니까? A stone falling through the air. 얘가 바로 ing가 사용된 절이 되겠죠. 얘가 뭡니까? ing의 주어가 되겠죠. 얘가 서술어가 되는 거고. 그러면 ing의 주어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돌이 떨어지는 것, through the air, 공기 중으로 돌을 이제 놓으면 돌이 아래쪽으로 떨어지잖아요. 만유 인력의 법칙. 돌이 공기를 가로지르면서 떨어지는 것은, 자, 그러면 돌이 떨어진다, 공기를 가로질러서. 어떻습니까? 주어, 서술어, 부사어 이렇게 된 문장의 형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ing도 보다 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떨어지는 것은 is due to 뭐 때문이다? 그 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gravity라는 속성을. 됐죠?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 했으니까 얘도 ing가 사용된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부정사랑 ing는 구가 아니라 절을 형성하는 겁니다. 절. 알겠어요? 자, 그 다음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으로 사용된다. 이것도 아주 옛날 방식의 영문법 분류 체계인데 현대 영어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죠. 왜 투부정사를 두고 명사적이니 형용사적이니 부사적이니 품사를 구별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투부정사 절도, 자, 문장은 구로 구성되고 구는 단어로 구성된다 그랬죠. 자, 근데 이 문장 성분들은 또 구 아니면 절로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와 ing는 절이라고 했으니까 이 절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까요? 문장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투부정사절이나 ing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는가를 공부하는 게 우리가 문법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되겠죠. 이게 품사가 뭔지를 뭐하러 구별하고 있냐고 이걸. 투부정사절은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수식어로 사용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 본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구나 절은 궁극적으로는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지만 100% 다 문장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얘네들은 수식어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와 모든 절은 문장 성분이 되거나 아니면 수식어가 되거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절을 배울 때도 ing절을 배울 때에도 다른 모든 구와 절을 배울 때에도 이 구와 절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문장 성분이 되는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느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느냐?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느냐?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느냐? 부사어 자리에 올 수 있느냐? 그걸 공부하는 것이지 얘가 품사가 무슨 적으로 사용되었니? 전혀 의미 없습니다. 첫 번째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엔 어떤 수식어로 사용되느냐? 누구를 수식하느냐? 하면 영문법 체계 전체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감에 오기 전에는 투부정사다. 그럼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우리 대감에서는 투부정사를 투부정사로 가르치지 않고 투부정사와 그것들이 구성하는 문장, 투부정사 절의 개념을 학습한 후에 궁극적으로는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느냐, 수식어로 사용되느냐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것과 이것이 내용은 같은데요. 분류 체계가 다르죠. 그죠? 여기 문장 성분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기존의 영문법 체계에서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던 것 그리고 뭐 부사적 용법, 뭐뭐 해서, 위에서, 목적, 자 원인, 목적, 결과 이런 부가적인 정보들 뭐라 그랬죠? 얘네들이 문장 성분? 부사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사어라는 개념이 모르니까 이렇게 주저리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문장 성분별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식어로 사용된다면 명사를 수식하면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또 붙이고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부사를 수식하면 또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품사식 분류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전혀 쓸모없는 짓이죠. 그죠? 그러면 얘를 다시 깔끔하게 나누면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면 이런 자리에 올 수 있고 얘네들 자리에 올 수 있고 수식어로 사용되면 얘를 수식하겠구나.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분류 체계를 보고 좀 놀라는 선생님들이 아마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원래 공개하지 않는 내용인데 학생들이 좀 스스로 비교 대조해보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이 강의를 오픈을 하는 거예요. 자, ing 용법에는 동명사가 있고 분사가 있다. 뭐 이렇게도 많이 가르치는데 ing도 절을 형성하기 때문에 뭐 동명사니 분사니 있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죠. 뭐요? 문장 성분 무엇으로 사용되느냐 그리고 어떤 품사를 수식할 수 있느냐 수식어로 사용되느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자, 보죠.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ing도 명사적으로 사용되면 주목보 자리에 온다. 근데 얘는 또 왜 명사적 용법이라 안 하고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 이름도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고 부르는 이름도 제각각이고 체계도 없고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유, 분사 구문을 만들면 뭐 이유, 조건, 동시동작, 양보, 시간 등. 자, 얘네들을 다시 보면 다시 뭐죠? 얘네들은 문장 성분 뭐죠? 이유를 나타내고 조건을 나타내고 동시동작하고 뭐 양보며 부가적인 정보죠. 부사어라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또다시 문장 성분과 수식어로 분류한다면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수식어로는 명사, 수식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투부정사의 주어를 표시할 때는 of를 쓰거나 for를 쓴다. 요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배우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투부정사의 주어 표시는 for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사람의 성격을 나타낸다거나 누구를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는 of를 쓰는 거 아닙니까? 왜 of를 써야 되죠?
그 이유는 모르고 그냥 무작정 외웠죠. 자, 캠브리지 사전의 설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of는 used after an object, adjective. 형용사 뒤에 사용된대요. When judging someone's behavior. 누군가를 행동을 판단할 때, 칭찬이나 비난할 때겠죠. 뭐 뒤에 온다? 형용사 뒤에 온다고 했지 투부정사 앞에 오라고는 안 했죠. 그죠? 이 of you는 it was mean of you. mean은 형용사로 무슨 뜻입니까? 나쁘다, 치사하다, 비열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너 참 mean하구나. 못됐구나. To mention her weight. 그녀의 몸무게를 이야기하다니 참 너도 너무한다. 너 나빴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얘가 투부정사의 주어가 아니고 이 mean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mean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왜? of는 가장 기본적으로 소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가 참 mean한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뜻이라고. 알겠어요? 근데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이제 부사어로서의 투부정사절이 이 자리에 등장하게 된 거죠. 얘는 부사어니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음 아래 예문에서처럼 How thoughtful of you. 뒤에 투부정사가 없어도 형용사 뒤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형용사 뒤에 온 것이지 투부정사의 주어로 등장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투부정사의 주어로 등장하려면 for가 있어야 되죠. 알겠습니까? 자, 어디서부터 지금 뭐 영문법을 다시 해야 될지 좀 혼란스럽긴 하죠.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예문 하나를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t's foolish of you to spend so much. 그렇게 돈을 많이 쓰다니. 너 참 foolish하구나. 그러면 foolish한 속성을 누가 가지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겠죠. You are foolish. 너 참 foolish하구나. To spend so much. 이 두 개 같은 말이라는 건 얘가 여기로 갔는데 투부정사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투부정사의 주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얘가 투부정사 바로 앞에 있으니까 투부정사의 주어처럼 보였죠? 근데 앞으로 나가도 투부정사는 변동이 없다. 상관없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 뒤에 오는 of일 뿐이지 투부정사의 주어 표시로서의 of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잘못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부분들을 한 10가지 정도만 추려봤습니다. 가장 큰 걸로. 근데 문법도 이 정도인데 독해 들어가면 얼마나 잘못 가르친 게 많겠어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강의를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영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문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방향이 좀 섰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